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백금 TNA라는 소형주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대표이사하고 임원들이 좀 2.7억 정도 샀습니다. 내부자 매수가 2.7억이었고, 그리고 자사주도 10억 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사실 자회사 MTO 메가 상장이 유력했었는데, 이제 이게 연기가 된 거겠죠. 그 지분율이 40.59% 있는데, 근데 이거를 꼭 호재라고 봐야 될지는 사실 애매하죠. 예전에는 호재로 봤지만 이 또 자회사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가가 또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사실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기업을 보면 통신 장비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레이더 디텍터, 무전기 TWR, 블랙박스, RDVR 콤보를 ODM식으로 필리핀 현지 공장에서 생산 판매한다. ODM 업체인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소형주기 때문에 처음 들어봤고, 근데 실적을 보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 회사가 괜찮은 회사고요. 그래서 레이더 디텍터를 작은 게 중요하죠. 작고 가벼우면서 차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니까 내부에 튼튼하고, 그래서 덤프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괜찮은 제품으로 당시에 마케팅을 했었고, 블랙박스가 0.7초 만에 부팅이 되고 상시 전력 최소화, 이거를 이제 걸고 이제 시장을 뚫었고요. 그래서 레이더 디텍터가 뭐냐? 자동차 속도 측정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감지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음성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제품이다. 사실 한국에서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걸 채택하는 경우가 제법 있고, TWR은 무전기는 우리가 아는 무전기고, 이게 이제 B2B 쪽인 거죠. 백화점, 마트, 뭐 건설 현장, 물류, 스포츠. 근데 이제 저가 중국 업체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블랙박스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요. RDVR 콤보는 레이더 디텍터와 대시보드 비디오 레코드를 결합했다. 운행 영상을 기록까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본업이 있고 이렇게 자회사가 이런 걸 담당을 하는 거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블랙박스와 RDVR 콤보가 비중이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나머지가 RD, TWR 이렇게 있고요. 그 MTO 메가가 이제 블랙박스와 RDVR 콤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회사인데 지분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연결로 잡히는데, 그래서 순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은 좀 차이가 꽤 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그 매출은 이제 RD 무전기 쪽이 더 컸죠, 작년에는. 그 전에는 이제 블랙박스 이쪽이 컸지만, 이제 영업이익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당기순이익이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더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영업이익도 이제 잘 나올 텐데, 그 블랙박스 RDVR 쪽이 수익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10%가 넘죠. 그래서 지금 순이익률로 봤을 때 10%가 넘으니까 영업이익률로 하면은 이제 더 높겠죠. 그래서 이게 팅크웨어나 다른 이제 그 블랙박스 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와, 왜 이렇게 높지? 그 수출이 97%고 고환율 수혜를 잇고 있고 이제 오늘 종가로 뭐 1467원. 그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이 이제 가장 크고 미주, 그 다음에 유럽. 그 주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큐 대표이사가 23 거의 24% 들고 있고 SK 네트워크 출신이고요. 그 여기서 이제 좀 놀랬는데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6%나 된다. 16년도에 602억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매출 최고를 찍어서 1,700억. 그러니까 거의 3배나 성장을 한 거예요. 횟수를 10년 만에.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역성장이 거의 없었고 코로나 때 뭐 역성장은 당연한 거고. 근데 22년도에 이제 역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사업 보고서상 내용으로 보면 이 러시아 물량이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 러우 전쟁 때문에.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 마진 관리는 또 잘했죠. 그래서 19년도에 영업이익이 최고를 찍었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았죠. 거의 12%를 찍었으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와 이거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작년에도 이제 영업이익률 10%를 찍었고 근데 매출이 높은데 이 블랙박스 쪽이 감소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좋은 회사면 이제 뭐 하냐는 거죠. 배당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 배당을 안 했어요. 근데 흑자 났는데도 여기도 흑자인데 배당이 이때는 왜 없죠? 그래서 비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가 저평가된 원인이 이런 거고 일관성이 없다. 배당 정책이 그 배당 성향도 형편없다. 배당 성향이 10%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회사가 지분율이 이제 40% 정도이기 때문에 순이익과 지분주 순이익과의 괴리를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일기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매출이 11.7% 감소,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이 35%나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떨어졌고요. 자세히 보니까 블랙박스 RDVR 콤보 이쪽이 뭐 60억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RD 쪽도 레이더 디텍터 쪽도 빠졌지만 이 매출이 큰 이쪽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시총이 한 400억대인데 내부자가 2.7억이나 샀다. 꽤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이고요. 이 정도면. 그리고 자사주도 10억이나 샀다. 6개월간 샀다는 아니고 이제 취득할 예정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의미가 있고 대표이사가 4만주 다른 이제 임원들이 이렇게 합쳐서 꽤 많이 샀다. 단가보다 매수 단가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2,900원 정도니까 자회사 MT오메가가 이제 상장을 하려다 실패를 했는데요. 근데 이 실적을 보면 2019년도가 최고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16.8%. 뭐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이게 굉장히 이제 놀랐는데 그러니까 아마 마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고 뭐 필리핀에 공장이 있으니까 이제 매출 원가 자체가 이제 적게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11%, 22년도에 15%. 근데 이제 매출이 좀 별로죠. 작년에 더 떨어졌고. 그래서 일본, 러시아 주력인데
블랙박스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뭐 블랙박스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 사업 보고서상에서 러시아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10.4%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작년에 3분기 상장이 거의 확실했는데 파두 사태가 있었죠. 파두가 지금 뭐 말도 안 됐죠. 막 실적이 뭐 그냥 자영업 수준으로 실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진 상장했다 상장 취소했다고 나오는데 기술 특례 상장 쪽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래서 공모가를 많이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은 후퇴한 것 같고요. 쪼개기 상장인데 좋은 거냐 참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0.7초 부팅 녹화 기술, 포맷이 필요 없는 파일 시스템, 뭐 초저전력 주차 녹화 기술 뭐 이렇게 해서 특허가 있다고 하고요. 그 회사가 자산 가치가 뛰어납니다. 시총이 400억대인데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자산, 그러니까 시총을 뛰어넘는 거죠. 투자 부동산까지 요것만 합쳐도 시총을 넘는다. 물론 차입금이 200억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했었죠. 근데 이제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작년에 조금 배당을 했지만 배당 성향이 10% 정도인데 최소 30% 이상은 해야 된다. 그 테마가 이제 유럽의 블랙박스 의무화가 7월부터 된다고 하는데 좀 물음표죠. 너무 약하다. 그래서 지금 3,000원이 안 되는데 적정 주가 5,900원이라는 이제 그 동네 리서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시행으로 7월부터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뭐 선진국에서는 이제 레이더 디텍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글로벌 블랙박스 시장이 CAGR이 21%다. 2032년까지. 근데 약간 물음표긴 해요. 사생활 때문에 이제 잘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좋나? 그럼 왜 이렇게 소형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RD 시장이 1.3억 달러,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당사 공급 물량의 30%다. 그럼 500억 정도. 미중 갈등 북미 RD 시장의 한국 업체 반사 이익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별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보고서 쓴 사람이 짜낸 것 같고. 그래서 코브라나 에스코트라는 유통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 ODM 기업이고. 그리고 그 작년에 블랙박스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동사 일부 제품이 러시아, 유럽으로 판매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블랙박스 주력 시장은 일본이고 그래서 이제 7월부터 뭐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실적은 봐야겠죠. 블랙박스 시장이 뭐 연평균 21% 성장을 한다. 그리고 북미 유럽 지역은 시장 활성 초기 단계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믿지는 않고 그리고 우버 리포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차량의 블랙박스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영업 실적을 매출액 6%, 영업이익 23% 성장. 그래서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1년의 주가 흐름을 봤는데 틴크웨어 6% 하락, 파인 디지털 22% 하락, 백금 TNA도 작년에 주가가 좋았었더라고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업사이드 룸이 조금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 이게 크게 오를 수 있나 약간 회의는 들긴 해요. 근데 소형주는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팅크웨어는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좋냐? 팅크웨어는 뭐 청소기도 하고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해서 실적이 좋은데요. 이 전기차 진출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죠. 그 파인디지털은 적자가 지속되고 작년에 좀 적자가 축소됐다가 1분기에 다시 확대가 됐어요. 그 얘는 뭐냐 이거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리고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고 한 가지는 이제 주주 환원을 했으면 좋겠다. 자산 가치,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주주 환원을 늘리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소형주기 때문에 또 뭐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소형주에다가 소형주 400억짜리가 내부자 배수를 거의 3억을 했다 그러면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